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1부 국내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출근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도 다른 채널들처럼 목표가 주고 손절가 주고 그리고 많은 종목들을 이야기해 나가면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많이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투자해 보시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손절가 준다고 손절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잘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그렇지도 않고 또 비중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못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많은 신경을 써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전데 너무나도 여러분들 당연하다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은 애정을 갖다가 머니케어 뉴스 채널에 좀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좋든 나쁘든 우리가 끝까지 또 마무리를 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실전 투자에 걸맞는 것이다. 실제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말입니다. 다른 데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저는 100종목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80% 맞추면 좋은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뒷단에 남아있는 거 쓰레기 정리라든지 재고 정리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못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나가는 그런 채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윙 거래와 롱숏을 하는 것들은 어떤 미래 가치를 두고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게 봐야 6개월 안쪽에서 답을 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적응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리던 YG 엔터테인먼트 드디어 매수 편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가지고 같이 오늘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먼저 선물 동향도 체크해 봐야겠죠. 사실 저는 이 상황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동안은 어떻게 해요? 선물 지표가 계속해서 우상방으로 올라오던 과정에서 지금 축소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제가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 어떻게 돼요? 상단과 하단의 갭이 어떻게 돼요? 좁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붙어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갭이 좀 큰 겁니다. 약간 100포인트 정도 갭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60포인트 안쪽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방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좁아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수렴이 돼서 이렇게 모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방향성은 위 아니면 아래 이렇게 또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이 제가 보면 이제 7월 한 20일 이게 눈치가 벌써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뭐 관세 협상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7월 말로다가 다시 또 결정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저 스펙이 상단 하단이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직감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좋은 거 빼놓고는 어떻게 절대로다가 건들면 안 된다. 그리고 관세 무풍 지역 뭐 이런 것들은 양호하겠죠. 자, 그런데 관세 무풍이나 관세가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뭐 화장품도 지금 최근에 보면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것들이 언제쯤 움직이겠어요? 다시 예, 그렇습니다. 저기서의 관세 협상 가까워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또 장마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또 여행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별로 좋지 않아요. 빌빌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내용으로 그런 거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번 주 지나온 내용들하고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단은 어떻게 돼요?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별 장세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삼성전자가 열심히 랠리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우리는 뭐 다행히 들고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그 삼성전자 계속해서 위로 치고 올라가주면 다른 것들은요, 예, 좀 빌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대장주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머지 것들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예,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이런 내용도 좀 체크해 봤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매수하지 못하고 계속 관망만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아직 성수기가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동안 여러분들 성수기 마지막으로 이제 피날레 가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블랙핑크의 뛰어 뭐 어쨌든 뭐 최근에 보면 인기가 상당히 많고요. 공연 진행하면서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잘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 뭐 K-팝 데몬 몬스터요, 그죠? 그것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K-팝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하고 JYP를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두 개를 넣어놨는데 이걸 가지고 즐겨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미스터 방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성향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하이브 쪽은 좀 빼놓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올해 들어서 엔터 갖고 이 두 개 가지고만 즐겨도 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부날 때까지 계속해서 홀드앤고 의견 드리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뭐 매출 영업이익 뭐 한번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건 요거예요. 아주 명확해요. 그냥 영업이익 부분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올해 들어서 흑자 전환한 거죠.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하는 거 당연히 맞겠죠. 그리고 선반영에서 조금 올라오는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적 시즌이 어떻게 돼요? 3분기, 4분기에 나타난다. 그럼 이것도 선반영을 한다고 친다 하고 하면 3분기 정도쯤에서 어떻게 돼요? 고점을 찍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다가 우리가 1, 2분기 대비해서 사실 저는 1분기, 2분기 넘어오는 과정에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이해가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수적으로 본 거긴 틀림없는데 이게 관세 무풍 지역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 더 바람이 불리고 쏠림 현상이 좀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조정 들어오길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조정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안 사면 또 언제 사겠습니까? 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3쿼터, 4쿼터 나가는 실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대비해서 여기가 상당히 크죠. 적어도 5배 이상, 아직 2분기 대비해서 거의 10배 정도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번 정도의 우리가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판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가이던스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고 그것이 뭐 과거에 데이터 나와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블랙핑크가 과거에 공연하고 진행을 할 때 나왔던 영업이익과 내용들 그것들을 추정하고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더 알파 요소적인 내용들을 좀 가미하다 보니까 저 정도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볼 땐 지금 10만 원 정도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중간에 이렇게 올라오는 랠리 이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선반영 한 거는 분명히 맞는데 이거 올라온 것 중에서 일부는 어떻게 돼요? 털어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라인이 어디겠어요? 60일 라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 정도 편입을 했고요. 조금 더 아래로 들어올 수 있겠죠. 왜 지금은 살짝 어떻게 됩니까? 약간 수급적인 비수기 뭐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오면 뭐야?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우리 앞에서 가이던스 본 것처럼 2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30억밖에 없어요. 이건 뭐지? 근데 그 다음 분기는 300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좀 더 하방을 열어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 기대치만 못한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도한 뭐라 그럴까 매물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는데 자,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뭐 그 무슨 상관이 앞으로 좋은 데라고 치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비중은 20%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들어오는 경우도 감안을 해 두는 것들이죠. 그럼 충분히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높은 또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실적 발표 일 기준으로 해서 그 후로 우리가 상승을 하는 것을 예상해 놓고 그러면 이게 언제쯤 올라가겠어? 그렇죠? 예. 분명한 것은 7월 달은 아닐 거예요. 뭐 빨리 움직여주면 더 좋겠죠. 근데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으니까 선반영을 먼저 할 거라고 보면 8월 달부터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포인트를 좀 가지고 접근을 좀 해주시면 내용을 좀 이야기 드렸고요. 아마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YP 역시 같은 이치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미코 이야기 드려볼 텐데요. 어제 저희가 원익홀딩스를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손익 없이 바로 수수료 내고 나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5원 남던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코미코를 좀 한번 체크해 봤어요. 왜? 이놈이나 그놈이나 같은 놈인데 주가 위치상 포지션상으로 보면 코미코가 좀 더 양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슈나 모멘텀은 원익홀딩스가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그냥 아예 반도체로 가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안성법인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그래요? 국내에 관련된 부분에서 업황이 개선되는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좀 포커스가 되고 있는 모습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부분은 글쎄요, 올해 들어서는 양호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 꾸준한 뭐, 예를 들어서 성장, 또 실적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 시의 매수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저점 구간에서 턴어라운드해서 이제 정상의 위치로 돌아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측정해 줄 때 222 이동평수 윗단에서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주 아쉬운 거, 우리가 투자할 것이 별로 없을 때만 하시면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뭐 YG 엔터테인먼트 들어가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뭐 할 거 없나라고 보시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도 한번 생각해 보셔라라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렸고요. 또 어제 또 리포트가 나와 있길래 또 이 정도 리포트면 뭐 괜찮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포트 체크해 보는 내용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차트 보면서 왜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턴어라운드 시그널 들어와서 한 번 눌렸죠? 여러분 이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220일 라인에서 눌리고 들어와서 다시 한번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220일 라인 다시 수렴하고 나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눌림이 들어온 거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배열이 들어섰잖아요. 자, 정배열로 들어섰다 그러면 어디로 수렴해야 돼요? 여기에요, 여기. 그죠? 120일 라인으로 수렴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 위치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거, 그걸 선반영해서 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눌려줘야 되는 것들이고, 원래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의 주식은 이렇게 가야 돼요. 220일 라인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게 그렇게 정상입니다. 약간 우상방은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하시면, 여러분들께서 120일 라인 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생각하시면서 거래해야 되는 종목으로 여러분 판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점 타격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 자리입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높이가 크게 차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실 땐 여기 이 라인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6만 원 정도 들어오면 체크업 하면서 그때 수급이나 내용들 체크하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볼 겁니다. 이걸 미리 왜 스터디 해 놓냐라고 생각해 놓으면 우리가 또 그걸 진행을 하다가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종목을 또 우리가 투자해야 되나라는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런 것들이 그 매수 타임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 경우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것이다. 이거는 정배열 종목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눈으로 보기엔 정배열로 들어선 건 틀림없는데 실적이나 영업이익 내용 볼 때는 뭐 한다? 다시 얘기 드립니다. 이렇게 220일 라인 아니면 조금 더 우상방으로 가는 기울기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으로 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형적인 예를 들어서 정별로 주도주 개념으로 가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다음은 국가대표 AI 개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네이버 여러분 또 카카오 또 NHN 뭐 이런 세 회사가 상당히 크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이거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네이버를 저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제가 여러 같이 공유했죠. 어떤 기업이 좀 선정이 될 것 같으세요? 라고 하면 네이버에 대해서 포인트를 상당히 많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뭐 결과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AI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다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회사, 또 자본력을 가진 회사. 그러니까 GPU를 갖다 확 몰아준다고 하는데 GPU 사줄 테니까 너 어떡할 거니? 라고 했을 때 가장 여러 가지 면에서 대부분 것들을 갖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회사, 뭐 네이버가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도 항상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네카오잖아. 그렇죠?
그리고 일부 회사들이 그 나머지 것들도 AI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거기에 따라 붙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우선 사업자로 선정이 될 것들이 어느 회사냐라고 생각하면 네이버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네이버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선정이 혹시 안 되는 제일 나쁜 케이스로 한번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어느 정도 뭐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든지 중복으로 뭐 아주 코어로 하라 파트너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이 정도까지는 들어갈 거고요.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또 갖고 있는 회사들 중에 뭐 솔트록스,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이하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GPU를 갖다 어떻게 돼요? 정부가 사준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어떻게 돼요? 같이 공유해서 나갈 수 있는 것들 이런 상황으로 진도가 나갈 것이 틀림없는데 그중에서 메인이 누구냐?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는 네이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차피 우리가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한다면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떻게 향후에도 성장성이나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투자해 놓는 것이 투자 기본 원칙에서도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네이버를 지금 매수해야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저희는 시그널을 체크해야 됩니다. 어떤 시그널을 체크해야 돼요? 이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는 시그널을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가 어떻게 돼요? 외국계 리포트에서 뭐 했습니까? 네이버에 대해서 조금 네거티브한 또 리포트를 내놓은 과정 속에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외국계 리포트가 안 좋게 나왔는데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보통 제 경험치는 그래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이면 틀림없어. 근데 약간 어떻게 된 거야? 주가가 높은 구간에 있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주가를 좀 낮춰서 그 구간에 다시 들어오는 것도 있죠. 한번 두고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맞나. 보통 보면 외국계 리포트가 나와서 배드하게 쓰잖아요. 그럼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는 보통 15%, 20%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쯤 돼서 그들이 상당히 크게 매수라고 들어오는 경험을 저는 상당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특히 하이닉스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있죠.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이 아는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의 뭐 소형 뭐 이런 아니면 뭐, 미드캡,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들어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크게 들어올 것들 가지고 공략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도 배드 리포트 내놓고 그 후로서 조정받고 나면 외국인이 많이 사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 9 찍었죠. 이 종목 같은 게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는데 조금 더 아래쪽으로 눌려줄 때 우리가 그때 눈치껏 또 잡아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지금 61위편이 처음으로 이격을 넓히고 들어왔잖아요. 여기 크로스가 나왔단 말입니다. 121위편.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에서 보면 저는 한 23만 원 쪽에서 알람을 걸어두고 기다려 보도록 할 텐데 물론 정확하게 23만 원은 아니겠죠. 내용들 보면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매수 타임을 좀 잡아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한때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계셨다가 그 타임에 다시 한번 또 고려해 보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점에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국가대표 AI 기업의 선정이 안 되는 것까지 다 가정을 해서 그렇다 그러면 시간을 또 두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잘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정고점 부분이 여기였어요. 여기 23만 원 라인.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가 분명히 저는 기술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공략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또 즐길 수 있는 부분이 한 번 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체크해 드리지 않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특별히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최근에 또 뭐 공시 나온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바닥은 좀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을 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가 최근 유상증자 했습니다. 그 유상증자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북미, 또 우리나라의 공장을 증설하는 내용을 위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장비 사러 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장을 증설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돈을 갖다 마련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유상증자 마무리된 게 지난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자가 마무리돼서 이제 데드라인에 걸린 게 하나가 있어요. 피너지가 6월 30일 날 공시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 어쨌든 북미 공장 증설하는 과정에서 장비 계약을 한 게 피너지고 만기가 돌아오는 게 6월 30일이에요. 이때 계약금이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얼마요? 약 1,6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실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3분기부터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장을 증설하기 시작을 한다는 뜻을 갖다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매출 인식되는 시점이 언제겠어요? 하반기겠죠. 자,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는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어요? 분명히 턴어라운드 나타나겠죠. 왜? 4분기 실적은 좋아지는 건 우리가 거의 확정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왜? 저 수주 공시가 직전 1년치 매출액의 88%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일은 안 하냐? 그렇지 않죠. 울산 공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좀 상상력을 좀 발동해 보면, 자, 2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가 어떻겠습니까? 가장 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2분기가 가장 안 좋아요. 그러면 실적 발표하는 그 시점을 바닥 기점으로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죠. 저는 그래서 그때쯤 돼서 우리가 평단 조절을 한 번 더 해주면 충분히 또 좋은 또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가는 과정, 실적 발표 나오는 그 과정을 바닥으로 다 인지하고 저처럼 해석하고 있는 게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 실적 발표 그 전부터 어떻게 돼요? 약간씩 스멀스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뭐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고 판단 내리시면 되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주 거래할 때는 우리가 항상 좀 어려운 것들이 고점에서 거래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구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가면 승부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저 공시 내용이 만약에 일찍 나와가지고 2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들어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지겠죠. 자, 근데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우리가 3분기, 4분기를 기대해 보면서 갈 수 있겠어요. 자, 공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요. 어쨌든 기사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매출 인식,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맞겠죠. 정성적인 회계 정보를 갖다 이해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뭘 주면 됩니까? 이제부터는 시간을 좀 주세요. 여러분 버티는 건 잘하잖아. 그렇죠? 가장 잘하시는 게 뭡니까? 물렸을 때도 버티고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버티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버틸 때는 언제 어떨 때 버티는 거 턴어라운드가 기대될 때 버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반기 실적이 이제 개선이 기대되는 건 우리가 나름 의미를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이제 이 기업이 상장한 이후에 주가의 위치, 제가 사실은 필 에너지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몇 번 거래를 했잖아요. 작년에도 거래를 해가지고 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크게 또 수익을 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거래한 주가의 위치가 어디요? 이 정도 주가 위치였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 모멘텀이 들어오면 이런 모멘텀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 위에 거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 아래쪽에 매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던질 데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 그렇게 크게 매물이 나오면서 하방으로 크게 눌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사람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은 항상 뭐예요?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거래한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 최근에도 한 거 BH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가다가 위로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것들을 기대해 주셔야 돼요. 거기서 막 언제 올라, 뭘 언제 올라, 실적이 인식되는 시점이 되면 선반영하면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승부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뭐 평단 조절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지. 굳이 에너지 미리미리 써가면서 다른 거, 이게 앞으로 말입니다. 제가 실적 발표 나올 그 순간 이제 앞으로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다른 거 실컷 돌리고 와서 해도 돈 벌고 와서 여기서 돈 번 거 갖고 평단 조절해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럴 땐 좀 내버려 두세요. 조마조마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도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관세 협상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들어왔고 잘 나가고 있는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랫방으로 늘려줬을 때 어떻게 해요? 비중 확대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가 비중 20%짜리 갖고 왜 20%를 진행하겠어요? 다 이런 거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까지는 화장품 관련된 것들의 모멘텀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금 비수기예요. 그러니까 비수기 살짝 들어온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실적 발표되는 거 선반영 대부분 또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
평단 조절 잘 해주면 좋겠죠. 그럼 우리가 이게 막 랠리하고 있을 때 여기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좀 많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식은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게 정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정도 다 생각했잖아요. 커버링 눌리고. 여기 어딘가에서 잡히겠죠, 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이 눌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추세가 깨질 만한 지금 형국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조정 종목에 대해서 의견 한 번씩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잉은요, 좀 더 기다려 주시죠. 지금 어쨌든, 하이니스 눌리고 있는 과정에서 같이 동반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특별히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러나 저평가군에 들어간 건 분명히 맞아요. PER 12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버려야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종목을 거래하다 보면 보통 뭐 100개에서 한 10개 안쪽에서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시간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프트업도 여러분 실적이 나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반영되면서 나타나는 거.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뭐예요? 보호해서 물량 풀리는 거.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니까 때가 되면 자기 밸류에이션으로 돌아가는 모습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시간을 주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코나 아이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들어서서 이제 지역 화폐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반등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코나 아이에 대해서만큼 반드시 뭡니까? 저는 오르지 않을 경우는 손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버려야 될 게 있고요. 안 버려야 될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 좀 주종을 받은 것들은 분명히 자기 밸류에이션으로 돌아갈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시간 두고 버텨주면 되는 것들이고 코나 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책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정책 이슈빨이 안 돌아. 그러면 빠이빠이 한 거죠.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타임 놓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고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면 괜찮을 거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있는 것들은 뭐냐면 실적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개선이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거에 너무 그거까지 너무 크게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스윙 거래하면서 크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에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아민이었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날게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